하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요. 걸레가 된 대장동 재판, 재발등 찍은 검찰입니다. 검찰도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손절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손절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손절을 하고 싶지만 손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재판은 누더기가 돼 버렸어요. 재판을 글쎄 이 재판이 자꾸 새로운 사건이 계속 하나의 사건에서 자꾸 새로운 재판, 새롭게 기소, 추가 기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맨 처음에 검찰이 했던, 그 대선 직후에 검찰이 했던 것처럼 이 대장동 일당만 기소를 하고 끝났다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또 추가 사건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5군데가 돼버렸고요.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개별적으로 해보면 한 8개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쪼가리가 나버린 거죠. 자, 이렇게 쪼가리가 나버리면서 검찰은 이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이런 이 재판 때문에 스스로도 지금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건을 조작하다 보니까 요 모양 요거리 나온 거죠. 증거랑 사실관계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실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 당장 한 사람 한 사람 구속을 시키고 그래서 정치적인 몰이를 해가려는 정치적인 여론몰이를 해가려고 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 재판이 걸레가 돼버렸습니다. 덕분에 검찰도 아마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유동규가 현재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동규 때문에 현재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재판이 현재 중단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지금 줄줄줄 한 서너 건이 재판이 열렸어야 되지만 모두 다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월요일부터 여러 건의 재판이 지금 계획되어 있었지만 다 미뤄지게 생겼습니다. 모두 다 이유는 유동규가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이고요. 오는 30일까지는 일단 유동규는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재판들이 다 유동규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 유동규의 입만 쳐다보는 재판이기 때문에 유동규가 증언석에 서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려운 거죠.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동규의 증언을. 근데 줄줄이 기다리고 있던 이 재판들이 줄줄이 다 미뤄지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뻔하죠. 이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가 되게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니, 쟤 도대체 뭐라는 거냐?
제 말 도대체 믿을 수가 있냐?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게끔 말이 횡설수설하기도 하고요. 뭔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한참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묻는 취지는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라고 다시 한번 따져 물으면 그때서야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더군요. 옆에서 보는 제가, 방청석에 있는 제가 열이 확 올라오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사도 쓰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해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었겠습니까? 엄청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맨 마지막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쓰다가 에이씨 그렇게 돼요. 내가 그 정도인데 판사는 오죽하겠어요. 또 증인신문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열이 확 치미는 거지. 자, 그런데 열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프다는 사람은 누구? 유동규인 거야, 매번. 말문이 막히면은 유동규는 아프다고 그래. 승질도 내. 그러다 갑자기 어지럽다 하더니 가슴이 두근대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둥, 멍해진다는 둥, 그러면서 재판을 막 중단해버려요. 그게 지금까지 유동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엄용수라는 개그맨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엄용수, 개그맨 엄용수. 이 개그맨 엄용수가 아주 특징적인 그런 개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부터 이 사람의 주된 캐릭터가 떠벌이었죠. 떠벌 하는 게 이 사람의 주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뭐 떠벌 하니까 아는 것도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무슨 개그 극 중에서, 상황극 중에서 상대방이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엄용수가 그래요. 아니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딴 얘기를 막 합니다. 물어본 얘기에 답을 안 하고 그 얘기의 주변부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변죽만 놀리는 거죠. 예컨대 이게 뭐예요? 이거는 TV야. 이게 60인치 정도 되나? 그리고 이게 뭐 LED고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 자, 그러면 이거 만든 회사가 어디예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회사라는 것이 말이야. 우리나라는 여러 개의 뭐 LED 회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뭐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묻는 건 뭐다?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면 엄영수가 그럽니다. 내가 그것만 빼고 다 알고 있다고. 아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엄영수라는 개그맨 아실 거고요. 그 엄영수가 주로 하던 그 개그가 이런 식의 개그였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개그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유동규가 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해요. 딴 얘기를 하다가 아니 내가 물어보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고 다그치면 그때 가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래. 얼마나 열받겠냐고. 자, 이런 식의 재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동규가 의도적으로 지금 재판을 지연하거나 또는 이 재판에 혼란이나 혼선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의심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 의심이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튼 유동규는 이런 형식으로 계속 재판을 진행해 왔어요. 이러는 와중에서 이제 대장동 본류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대장동 본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얘네들에 대한 재판인데 얘들이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거나 또는 뭐 배임죄를 저질렀다거나 또는 뇌물을 줬다거나 이런 죄가 있겠죠. 자, 이 사건들만 다루는 게 대장동 본류 재판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검찰이 이들 이른바 그 대장동 5인방을 기소를 하면서 시작된 재판이 바로 이 대장동 본류 재판입니다. 근데 대장동 본류 재판이 재판부가 바뀌면서 그동안에 재판 갱신 절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앞선 재판부가 했던 재판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요. 그래서 녹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녹취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틀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후임 재판부가 이 녹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걸 이제 재판 갱신 절차라 그러는데 이 재판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재판부가 바뀌면서. 그래서 한동안 재판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 재판이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이해 충돌 부분이 추가로 기소가 되면서 다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민용 등에 대한 배임, 횡령, 뇌물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해 충돌 부분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면서 본격적으로 또다시 재판이 더 길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상 대장동 본류 재판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대장동 본류 재판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유동규가 뻘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대장동의 다른 재판에 있어서는 뭐 정진상 재판이라든지 김용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원맨쇼를 할 수가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나머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대장동 본류 재판에 들어가면은 대장동의 일당들이 다 모여 앉아 있기 때문에 유동규 혼자서 원맨쇼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유동규가 지 마음대로 지가 지어내서 지 생각대로 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벌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반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김만배가 제일 많이 반박을 했죠.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대장동 본류 재판은 대장동 사업에서 수익을 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수익을 건 승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해충돌 부분. 이해충돌 부분에서 유죄가 나오면요. 김만배고 남욱이고 정민용이고 지금까지 거둬들인 수익 다 뱉어내야 됩니다. 다른 대장동 재판에서는 김만배가 한 편이고 나머지 남욱, 유동규, 정민용이 한 편을 먹고 김만배가 혼자서 왕따 당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본류 재판에 가면은 유동규만 왕따가 되고 남욱, 김만배, 정민용은 한 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왜? 남욱, 김만배, 정민용은 대장동 사업자잖아요. 따라서 이 대장동 사업자들인데 지금 현재 유동규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 세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충돌 부분이 유죄가 돼버리면 이 남욱, 김만배, 정민용은 4천억이나 되는 그 돈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 관건은 어디에 있다? 이해충돌의 관건은 어디 있다? 이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예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해충돌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들 다 뺏겨. 하지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없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뇌물만 인정될 거예요. 그러면 한 추징금 한 2억, 기껏해 10억 정도 내면은 나머지 수천억은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이해관계가 남욱, 김만배, 정민용이 한 팀, 유동규 한 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다른 재판, 김용 재판, 정진상 재판, 이재명 재판에서 유동규가 그렇게 펄펄 날아다녔던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될 수도 모릅니다. 검찰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문제는 바로 이 사건, 이 대장동 본류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번 사건 전체, 재판 전체의 판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핵심은 이해충돌. 이해충돌의 핵심은 천화동인 1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있느냐, 유동규가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얘들의 이해관계까지 틀려져.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욱, 김만배, 정민용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없다. 유동규는 그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야지 지들은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 자, 따라서 대장동 본류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검찰이 얻고자 하는 바는 얻지 못할 겁니다. 자,
검찰로서는 지금 참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재판을 더 진행을 하자니 대장동 본류 사건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검찰이 1년 넘게 거의 2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숱한 그 공든탑이 일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검찰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택한 방식이 뭐다?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 뭘 한다? 유동규를 잠시 응급실에 집어넣은 거죠. 유동규가 아플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어떠한 자료, 어떠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재판을 시간을 끌려고 할까요? 자, 지난주에 경선 기탁금, 대선 경선 기탁금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한번 소명을 했고 올 초에 또 한 번 소명을 했는데 그걸 다시 우려먹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이 다시 이재명한테 가서 그것이 대선 경선 기탁금으로 쓰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검찰의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심지어 검찰이 그렇게 잘 쓰는 진술도 여기에서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유동규가 내가 그때 준 돈은 그날로 경선 기탁금으로 쓰인 걸로 알고 있어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어야 되는데 그런 떵떵 큰 소리도 없었다는 거죠. 즉 증거 하나 없이 같은 날이네, 같은 날이면 기탁금이었던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넘겨 짚었는데 그거를 자꾸 우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대선 경선 기탁금입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그닥 신빙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대선 경선 기탁금을 3번이나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검찰의 꼼수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일단 대선 경선 기탁금이라는 거에 이게 섹시하잖아요. 그죠? 대선 자금이니까 이 섹시한 자금에 눈이 돌아가게끔 해서 진짜 지금 검찰이 죽을 쓸 수밖에 없는 대장동 본류 재판에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쏠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일단 달려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것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검찰이 자기 발등을 찍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검찰은요, 여러 차례 꼼수를 쓰다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장동 재판에서도요, 꼼수를 잘못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검찰 스스로한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대장동 사건을 쪼개고 쪼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도 큰 실책입니다. 앞서서 대장동 사건이 걸레가 됐다. 그래서 검찰도 현재 손절을 하고 싶지만 손절을 못한다 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걸레가 됐다는 게 뭐예요? 누더기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재판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용어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대장동 본류 재판, 김용 부원장 재판, 정진상 재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재판도 이게 총 4가지입니다. 대장동 본류 재판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이준철 판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본류 사건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대선 직후에 기소가 된 사건으로 화천대유 또는 천화동인의 횡령, 배임, 뇌물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1차 사건이고요. 그 뒤에 작년 10월에 추가로 기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 즉 천화동인 1호에 유동규 지분이 428억이 있더라. 그 428억, 유동규는 공무원인데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 혼자서 사업을 했네. 지가 사업을 했네. 다른 업자들이랑 공동으로. 자, 그게 뭐라 지분이죠. 자, 이게 뭡니까? 이해충돌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 본류 사건에 포함되어 있고요. 정치자금 사건은요, 김용 사건과 정진상 사건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조병구 부장판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 사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건이죠.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자, 크게 3개인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 본류 사건도 2개, 정치자금 사건도 2개. 벌써 여기서만 전부 사건이 몇 개? 5개. 자, 대장동 사건은 크게 현재 5개가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걸로 끝이 된 게 아니야. 끝이 아니야. 선거법 사건이 있습니다. 유동규가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건인데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사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이죠. 형사 34부. 그 다음에 김만배의 범죄수익 은닉 사건 형사 1단독. 그 다음에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가 걸려있는 증거인멸 사건. 총 몇 개? 8개. 야, 더럽게 많다. 그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건이 많죠? 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게 사건이 많아지게 되었느냐? 사실은 검찰이 자기 발등을 찍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게 왜 본류 사건이냐면 이게 맨 먼저 진행된 사건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대선 전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인데요. 이게 대장동 본류 사건의 1차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으로 사실 마무리가 됐었어요. 근데 검찰이 지난해 9월, 10월에 유동규, 남욱을 붙잡아 와가지고 이 목을 졸랐는지 두들겨 팼는지 아니면 살살 꼬셨는지 하여튼 이들의 진술을 뒤집었죠. 뒤집으면서 새로 생긴 사건이 이해충돌 방지법 사건이 된 겁니다. 이미 1차 사건이 1년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2차는 추가 기소를 해서 따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차, 2차 같은 재판부입니다만 결국에 사실상 따로 진행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형사 23부 조병구 부장판사 거 먼저 김용이었나? 김용 전진상을 따로 기소를 했죠. 같이 기소해도 되는데 따로 기소를 하고 그중에 한 사람한테는 428의 약정 혐의까지 붙이고 이러면서 하나로 묶어줘도 될 사건을 2개로 쪼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따로 기소했죠. 성남FC 건이랑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 약정인데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이야. 혐의가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재판이 4개, 5개로 쪼개진 겁니다. 이거 하나로 본류 사건 1차에서 끝날 거였는데 검찰이 작년 9월, 10월에 추가 조사를 하면서 새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수사팀을 싹 갈아치우잖아요. 그러면서 재조사하잖아요. 전면 재조사.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김용, 정진상을 추가로 기소하고 붙잡아 놓고 감옥에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사건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쪼개지게 된 배경은 검찰 때문인 거지. 그리고 뭔가 수사를 진행하면은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 확인하고 증거관계를 싹 다 종합한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속할 사람 구속하고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검찰은 그게 아니야. 한 사람씩 야금야금 이렇게 구속을 합니다.
한 사람 잡아 가둬놓고 두들겨 패든지 꼬시든지 해가지고 진술 받아내고 그 진술 받아낸 거 가지고 또 사람 두들겨 패고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잡아가지고 그 사람 뭐 두들겨 패든지 회유를 하든지 해가지고 진술을 받아내면 그걸로 또 다른 사람을 잡아놓고 검찰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주르륵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입니다. 즉 검찰이 만들 수밖에 검찰 지들이 만든 사건인 거죠. 검찰이 정말 정상적인 선진 검찰이었다면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쪼개는 게 검찰로서는 뭐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서 결정적으로 검찰의 발목을 잡습니다. 유동규가 헷갈리는 거지. 보니까 유동규는요, 자기가 한 진술에 대해서도 조금씩 헷갈리는 것 같고, 자기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간혹 잊어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이렇게 뭐 그렇게 명석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재판이 많이 늘어나고 재판마다 진술을 하는데, 재판마다 동일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번, 6번의 재판에 가서 다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동규는 자기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래도 헷갈리던 유동규가 용량이 초과돼 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대장동 재판이 망하게 된 겁니다. 검찰로서는 재판을 이렇게 여러 개로 펼쳐놓은 것이 정말 후회스러울 겁니다. 땅을 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시작은 검찰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자신들이 일 처리하는 방식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즉 검찰은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자기 발등을 찍었다. 검찰이 꼼수를 쓰다가 제 발등을 찍었다. 안 그래도 헷갈리던 유동규가 재판이 늘어나면서 자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검찰로서는 난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판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재판에서 망하면 검찰은 뭐가 된다?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이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요, 검찰은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공중분해될 거예요. 검찰도 알 겁니다. 몇몇 담당 검사들은요, 탄핵을 당할 겁니다. 벼르고 있으니까. 검찰로서는 죽으나 사나 이 사건에서 뭔가 얻어내야 해요. 얻어내거나 그렇지 못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잊혀질 때까지, 관심 밖으로 밀려날 때까지 사건을 끌어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검찰은 새로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새로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또 시간을 끌어야 할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8월 달까지만 끌면 된대. 에? 왜 8월까지만 끌면 된대? 그게 뭐, 그때 뭐 있어?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사건들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돈봉투 사건도 사실상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뭐, 이성만 의원이니 윤관석 의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네,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네,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전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검찰도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에서 뭔가 엄청난 월척이 잡힌다,
대어를 낚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시작된 사건이니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을 하지만 사실 검찰도 이 돈봉투 사건도 적당히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니까 영 곤란해. 후폭풍이 장난이 아닐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시간을 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소환을 하고 갑자기 또 뭐 기소를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시간 끌기용이에요. 이 사건이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라는 식으로 어필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검찰도 기대 안 해요. 대장동 사건에서 자신들이 대대적으로 유죄를 받아내고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기대 안 해요. 도대체 몇 사람한테 유죄가 날지 안 날지도 사실 유죄 안 나올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봐. 검사들도 어느 정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거죠. 언제까지 시간을 끈다? 8월까지만 끌어라. 자, 지금 검찰은요, 대선 자금 수사를 또 시작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작년 대선 과정에서 뭐 대선 자금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는데, 문제는 이 대선 자금도 사실 너무나도 투명하게 썼기 때문에 뭐 시비 걸 수도 없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지금 김남국 의원을 시비를 턴 거라고들 다들 뭐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근데 그 역시도 사실은 시간 끌기용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선 자금을 끌고 나온 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서 잠시 눈을 떼게 만들고 그 시간 동안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지들 뭐 한다? 시간을 좀 끌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대선 자금도 물고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데? 8월까지. 8월에 누가 들어오죠? 누구 말 맞다나? 전면전이 임박했다. 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또 누구랑 연관이 되죠. 아까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얘기하면서 윤석열하고 이낙연하고 묘하게 연결되는 모습 보셨죠?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지? 삼부토건을 고리로.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건도 해가지고 희한하게 시간 끄는 것을 고리로 해가지고 이낙연과 검찰이 연결이 됩니다. 이낙연과 윤석열, 이낙연과 검찰. 묘하게 연결이 되네. 어떻게 희한하게 연결이 되네.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당장 오늘만 해도 세 번째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었으면 좋겠네요. 우연이기를 바랍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